네, 그럼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팀 소개, 다음에 개발 동기, 개발 목적, 사업화 전략, 경쟁력 방안, 마지막엔 성과 창출 전략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소프트웨어학부 4명과 ICT 해양융합공학과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융과 해융, 과의 이름을 따서 소융해융이라는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 팀의 역할 분담은 보이는 바와 같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팀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었는데요. 아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는 이름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여러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혜택이 많은 일종의 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꾸준히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화폐라는 소재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던 중 이런 지역화폐에 현금깡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현금깡이라는 것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금깡은 한마디로 지역화폐의 불법 현금화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가맹점이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교환한다면 모두 현금깡의 종류입니다. 지역화폐는 사용시 할인, 페이백 등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현금깡의 경우 소비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하는 등 소비가 늘지 않아 지역화폐의 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재정만 낭비될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현금깡의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물품을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면 현금깡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가은대 도표처럼 중고거래 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이 바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간단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모지모지입니다. 모지모지는 모든 지역에 모든 지역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핵심 기능으로 지역화폐 전용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래에서 사용할 화폐들을 선택하면 중고거래 물품에서 해당하는 목록만 표시되는 등 여러 종류의 화폐를 이용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자 안심번호 서비스, 중고거래 시 1대1 채팅 서비스 등 사용자가 거래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핵심 기술로 API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문자 서비스, GPS, 채팅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물품 정보, 사용자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는 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지역화폐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착한 광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착한 광고인 이유는 지역화폐 가맹점들에게 싼 가격에 광고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고 온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카페 가맹점들은 싼 가격에 광고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지역카페를 사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카페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사용자들 입장에서 지역카페를 굳이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하므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지역카페의 현금깡 향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고거래를 지역화폐로 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의 다양성을 통해 이미 증가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이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타사의 경쟁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물품을 지역화폐로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직접 본문 또는 제목에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 구매하려는 사용자가 그 게시물을 직접 검색어를 잘 조합하여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역화폐에 대한 기능들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여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중고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소비자 타겟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 사용자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왼쪽부터 1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중고거래 시장은 대개 MZ세대라고 하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용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마케팅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30대부터 40대까지는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각 연령대별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노출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유튜브에 어플을 사용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최근 트렌드에 맞춰 홍보하는 방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진입 이후 저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카페의 확산과 지역 카페를 사용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의 상승세까지 겹쳐 지역 카페를 이용한 중고거래 시장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제로페이처럼 QR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화폐들이 출시됨에 따라 거래 수단이 확장되면 다양한 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모지모지 어플리케이션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무리되었고,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는, 저희가 해결책을 낸 게 지역 카페를 일단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취지를 높여서 지역 카페를 계속 유통시킬 수 있으면, 그럼 오프라인 거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온라인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나 아니면 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API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고, 추후에 기능이 가능하다면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카페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거래한다면 지역 카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지역 카페를 주고 물건을 거래해도 그 지역 카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어차피 지역 카페가 돌기 때문에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카페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타 지역 사람과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그 목적성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타 지역 사람이 그 지역 카페를 거래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 지역 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발행한 곳이랑 같기 때문에, 네, 목적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인끼리 허위 거래를 통하여 지역 카페 할인율을 악용하는 경우는 안 생길까요? 혹시 좀 더 자세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역 카페 충정 시 10% 추가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현금화는 계속 이루어져 있고, 허위 거래라고 해도 어차피 지역 카페를 발행하려면 돈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